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내용 안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 것인지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를 굉장히 쉽게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총수일가가 사익 편취를 하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가 대기업 집단이 이 경제력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는 문제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익 편취 행위의 경우에는 총수일가가 적은 돈으로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서 생겨난 이익을 일감 몰아줌으로써 거기서 생겨난 이익을 사사로이 취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경제력 집중 행위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다 보니까 이 몰아준 일감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이 똑같은 일을 하고 싶어도 또 그 일을 하고 싶은 스타트업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일감을 받아갈 수 없는 행위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 집단 내에서 경제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행위를 경제력 집중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익 편취 문제는 첫 번째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총수일가가 적은 돈으로 비상장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그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그 기업을 상장시켜서 상장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돈을 번 것으로 갖고 배당 이익을 얻어가는 형태로 그 사익 편취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굳이 없어도 그만인 기업을 중간 유통 과정에 끼워 넣고 그러면 이 기업이 돈을 꽤 많이 벌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그 기업도 역시 이 배당 이익 형태로 이 사익 편취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익 편취의 문제점은요. 일단 적은 돈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한 이후에 그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여기에서 상장 차익이나 혹은 배당 수익으로 총수 일가가 이득을 챙겨가는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사익 편취 문제는 지분을 규제하고 혹은 이 내부 거래 비중을 규제함으로써 제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더 많은 지분을 들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내부 거래를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함으로써 총수 일가가 얻어가게 되는 사사로운 이익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상장자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규정을 30%에서 20%로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말은 상장자 회사의 경우에는 총수일가가 취해가는 이득을 그동안은 30%였다면 20%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총수일가가 지금까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은 30%를 행사했다면 그 의결권 행사의 그 비중도 20%로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익 편취 문제는 총수일가가 들고 있는 지분 규제를 함으로써 혹은 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내부 거래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경제력 집중 문제는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다 보니까 중소 중견 기업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과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기업 그룹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리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부 거래 비중이 50%인 대기업이 규정이 12%라고 하니까 그럼 내부 거래 비중을 우리가 12%로 낮추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기로 했을 때 나머지 38%의 일감을 과연 중소, 중견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광고 회사를 들고 있죠. A라는 대기업이 A 광고 회사를 들고 있고 B라는 대기업이 B 광고 회사를 들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일감을 각각의 계열사로 이렇게 몰아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혈연 관계로 묶여 있는 경우도 많고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기간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지 말라고 하니까 A라는 대기업이 B 광고사에게 일감을 주고 B라는 대기업은 A 광고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된다면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의 계열사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A라는 기업이 B 광고회사에게 준다면 그동안에는 아들에게 그 일감을 몰아줬던 것을 그냥 조카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피해갔지만 누가 봐도 일감 몰아주기인 것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기업 그룹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는 해소할 수 있어도
그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감 나눠 먹기는 결국 해소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제력 해소 문제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성으로 구성하고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물리는 거죠. 이 거래가 불가피하게 이 계열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래였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고 만약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예 불법으로 확정해버리자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왜 있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